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후보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광수 후보의 레고랜드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구자열 후보는 원광수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은 자치행정 시스템의 기초 상식조차 결여된 허위 공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구 후보는 강원도와 멀린사 간의 계약에서 거리 제한 조항은 사실이지만 일선 기초자치단체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레고랜드 2시간 이내 거리 제한 조항은 강원도가 주도한 사업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독립적 행정체계를 가진 지자체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실제로 주행거리 110km, 소요시간 1시간 40분 내 속초 대관람차 사업도 차질 없이 설치되었고 또 원광수 후보가 지난 선거 당시 공약했던 판부면 야공단 부지의 어린이 테마파크가 추진되지 않은 것은 실행계획 미비와 재원 조달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정선 군수 후보들의 표심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후보는 27일 정선 5일장 앞 집중 유세에서 우상호 도지사 후보, 백승하 국회의원 등과 함께 원팀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 후보는 기본소득 지속 지급과 KTX 평창 정선선 연결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당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편가르기 없는 정선을 만들고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최철규 후보 측은 최근 TV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노인 비하 논란과 KTX 평창 정선선 추진 서명운동에 강원랜드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에 대해 법률 검토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배우 정완용 씨가 27일 원주를 찾아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정완용 전 국회의원은 원주 풍물시장을 찾아 구자열 후보와 떡볶이를 먹으며 상인들과 고충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자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시장이 당선되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아무튼 원주에 와서 이거 2번째예요 지금. 올 때마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밝고 그리고 활기차고 그리고 구자열 시장이 진짜 되면은 일을 너무 잘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 드라마 야인시대로 이름을 알린 배우 이원종 씨도 구자열 후보의 지원 유세에 동참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경찰 등 5개 유관기관과 사부급 일대 불법 사행성 개임합동 단속 결과 4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들은 가정집으로 위장해 무허가 게임장을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강원랜드는 또 지난달 경기도 군포시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도박 의심 업소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한 자진 신고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합니다. 기간 내 불법 시설을 자진 신고하고 철거하면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외되고 형사 책임도 면제됩니다. 반면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까지 관할 지역 하천, 계곡에서 불법 시설 76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20분쯤 울릉도 남동쪽 약 31km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향하던 어선의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39톤급 체납기 어선으로부터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신고를 받고 3,000톤급 경비함정을 급파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은 27일 오전 스크루에 감긴 부유물을 제거했고 해당 선박은 자력으로 항해를 재개했습니다. 또 승선원 4명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6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11일간 평창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음악제는 계승과 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합니다. 콘서트와 찾아가는 음악회, 가족 음악회, 대관령 아카데미 등 40여 개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양성원 예술감독은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작곡가와 아티스트의 연주를 통해 관객들의 음악 세계가 더욱 풍성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전이 치열한 가운데 유권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이색 선거운동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복장은 기본이고 영화 패러디부터 먹방에 중장비를 동원한 유세전까지 표심을 잡기 위한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도를 가르며 서핑보드를 타고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개다리춤도 춥니다. 바닷물에 몸을 던지고 아찔한 번지점프대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교육감 선거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이색 선거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복장은 기본이고 사다리차를 이용한 고공유세까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표심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내외 유명 영화를 패러디한 선거운동도 등장했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이무철인데 무쇠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렸기 때문에 무쇠하고 아이언맨이라는 컨셉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닉네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시민을 왕처럼 모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정했고요. 근데 저희 시사람이라 그래서 되게 인기도 많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양자대결로 치러지는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들도 이색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와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직접 짚라인과 턱걸이 체험을 하는 등 눈에 띄는 선거운동을 이어가며 표심을 자극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슈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 몸을 던져서 이런 것들을 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는 바나나 맛 우유 광고 패러디와 매운 볶음라면 먹방 등 유쾌한 쇼폼 콘텐츠를 통해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권자들께서 다가가기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부드럽게 좀 유머러스하게 다가가면서 친밀감을 높이는 거죠. 지방의원 후보들 사이에서는 자전거 유세도 인기입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유권자와 소통하기에 차량보다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들은 이제 타고 다니면 어느 공간에서나 세워놓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이런 걸 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막판 표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톡톡 튀는 이색 선거운동이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릉시장 선거 막판, 강릉 AI 데이터 센터 유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모두 수십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공약했는데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상호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열린 강릉 AI 데이터 센터 건립 기공식. 강릉 남부권에 5단계로 나눠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총 투자 규모가 7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매년 지방세 2천억 원 증대와 1,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는 게 강릉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데이터 센터 유치 경쟁이 강원도지사와 강릉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는 지난 22일 강릉 주문진 유세 현장에서 최대 7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강릉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역사상 최대 투자 사업으로 국내 5대 대기업 가운데 한 곳과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며 앞서 기공식을 가진 AI 데이터 센터 사업과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 10만 평에 지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용인에 삼성 반도체 짓고 있는 공장만한 크기가 막 들어가는 겁니다. 강원도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유치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해당 공약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간인에 불과한 우상호 후보가 대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또 투자 액수가 바뀐 점을 해명하라고 직격한 겁니다. 그 사인을 무슨 자격으로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거짓말 아니면 명의 도용이다. 아무리 어떤 기업이 몇십 조를 투자하면서 민간인하고 강원도에 투자하겠다는 계약서, 협약서를 사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도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김중남 후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전력 공급 계획과 송전망, 실제 투자 이행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이름도 명확한 협의 대상도 밝히지 못한 채 유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일단 저지르고 보는 급조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전형적인 포퓰리즘 허위사실 공약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는 기업 투자 특성상 보완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당 후보의 공약에 대한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저희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상호 후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에 있어서 단 하나의 거짓도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8일 남았습니다. 8일 후에 저희들이 밝히고 진행을 차곡차곡 하겠습니다. 양당 모두가 공약한 강릉 AI 데이터 센터 사업은 이른바 세계적 IT 기업 유치 여부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AI 데이터 센터 유치 공방이 선거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강릉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강릉시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기후 문제가 이제 환경을 넘어 산업과 에너지, 농업과 지역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강원도민 대상 조사에서 기후 공약이 투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강원도지사 후보들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강원도의 산업과 경제를 좌우하는 현실이 됐습니다. 산림 보전과 개발, 석탄 발전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 강원도의 주요 현안에도 기후 위기가 깊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에는 얼마나 반영돼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의 5대 핵심 공약 가운데 기후와 직접 연결되는 정책으로는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추진이 꼽힙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력망 구축을 통한 에너지 전환 전략이 담겼습니다. 또 세계적 복합 관광단지 조성 공약에서는 친환경적 보전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자연자원에만 의지하지 않고 그 자연자원 사이에 친환경, 이 소위 말하면 관광 인프라들을 다 구축해서 오셔서 자연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지만 와서 거기서 놀고 보고 돈 좀 쓰게 만드는 이런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의 5대 핵심 공약에서는 기후 환경 분야를 별도 핵심 의제로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세부 정책에는 관련 요소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강원형 4대 도민연금 재원 마련 방안에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하는 이른바 바람연금, 햇빛연금 구상이 담겼습니다. 또 반값 농업, 어업, 임업 자재 지원 정책은 기후변화로 어려움이 커지는 1차 산업 지원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을 해서 거기에 투자해서 남는 수익, 또
또 바람, 풍력 발전을 해서 남는 수입, 또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해서 통산 한 도민 한 분이 이 4대 연금에 전부 가입했을 때는 나중에 노후에 받으실 수 있는 게 약 90만 원 정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강릉권 AI 데이터 센터 유치 계획을,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각각 강조하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지만 전력과 용수, 에너지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할 분야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공약 뒤에는 반드시 어떻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덧붙여져야지만 좋은 공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좀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기후와 환경 이슈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짚어보시는 것. 강원도가 마주한 기후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동해안 산불 대응과 산림 관리, 석탄 발전 이후 지역 경제 대책,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전략,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갈등 문제, 개발과 환경 보전의 균형까지. 후보들이 강원의 기후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지역 성장과 기후 대응을 어떻게 함께 풀어갈 것인지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2026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27일 강릉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자원봉사자와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대회 기간 자원봉사자 320명은 안내와 운영 지원, 언어 경기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2026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는 다음 달 5일부터 12일까지 강릉 올림픽파크 일대에서 열리며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KTO 파트너스,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원주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집수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집수리 사업에서는 원도심과 농촌지역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에 태양광 LED 센서 등 설치와 노후 선풍기 세척,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을 돕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ESG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경포 생태저류진에 조성된 경포 파크골프장이 29일 새로 문을 엽니다. 경포 파크골프장은 43,300제곱미터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됐으며 페어웨이와 워터 해저드, 녹지 공간 등을 갖춘 친환경 코스로 마련됐습니다. 강릉시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경포권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정의 7에서 18세 자녀입니다. 활동비는 초등학생은 40만 원, 중고등학생은 50만 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6월 9일 원주천댐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합니다. 원주천댐 반려견 놀이터는 원주천댐 소공원 내에 조성됐으며 동물 등록 여부가 확인된 이용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출입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